5천년, 거대한 돌덩이,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자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솔즈벨의 평원에 놓인 스토헨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다. 발굴과 연대 측정,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해답은 세계의 새로운 질문을 낳고 새로운 발견은 미스터리만 더할 뿐이다. 당신은 스토헨지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가? 관광객들이 찍어 올린 사진들은 지하에 숨겨진 방, 불가사의한 음양 이상 현상, 그리고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매장된 시신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고고학자들을 잠 못 들게 하는 12가지 비밀, 그중 어떤 것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념물은 4,500년 전에 세워진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 단계에 걸친 건설, 다양한 민족, 변화된 목적. 그러나 학자들을 괴롭히는 의문은 연대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공학기술, 설명할 수 없는 특징, 그리고 기존의 역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시신들에 대한 것이다. 스토헨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잠시 멈춰 상상해보라. 만약 이 거석 기념물이 단순한 고대 유적을 넘어선다면,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증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면, 이 이야기는 철저한 조사와 잉글리시 헤리티지, 그리고 스토헨지 리버사이드 프로젝트의 고고학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자, 이제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비밀, 힐스톤, 즉 괜돌의 태양 정렬은 3,0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매년 하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기념물의 북동쪽 입구를 통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모여든다. 태양은 힐스톤 바로 위로 떠오른다. 17m 거리, 완벽한 정렬.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천구의 세차 운동 때문에 이 정렬은 기원전 2900년경에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스토헨지의 주요 건설 단계는 기원전 3100년에서 2600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건설자들은 수세기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힐스톤을 배치했다는 의미가 된다. 왜 미래를 위해 정렬을 계획했을까? 이러한 계산은 앞으로 4000년 동안은 존재하지 않아야 할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에이올스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기념물의 나이를 뒷받침한다. 35톤 무게에 4.9m 높이의 힐스톤은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500년이나 앞서 있다. 힐스톤 표면에는 의도적인 가공 흔적이 남아있다. 새겨진 홈은 돌의 동쪽 면을 따라 수직으로 뻗어 있다. 도구 자국은 자연적인 통화작용이 아닌 체계적인 수정을 암시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돌의 위치는 바깥쪽을 바라보며 원 안쪽에서 정렬을 만든다. 건설자들은 77m 떨어진 재단석에 서 있는 관찰자를 위해 이것을 계획했다. 그들은 원하는 시각 효과를 위해 여러 기준점을 통해 시선을 계산했다. 고대 측량사들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35톤의 표지석을 배치하기 위해 원하는 시각 효과에서부터 역으로 작업했다. 이것은 우연한 천문학이 아니라 고도의 공학 기술이다. 스토헨지,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간직한 거석 유적.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은 어쩌면 거대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스토헨지는 단순한 돌덩이 무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칠 것은 스토헨지의 두 번째 비밀, 균열이 간 돌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음연 특성입니다. 2014년 음양 엔지니어 스티븐 올러는 스토헨지 내부에서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삼석탑 사이에서 속삭임이 또렷하게 전달되는가 하면 평범한 대화는 억눌린 듯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북을 치면 특정 지점, 재단석이 있던 자리에 음파가 집중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평균 3.2m 간격으로 정밀하게 배치된 돌들, 이 배열 덕분에 불가사의한 음향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래 구조의 절반은 사라진 상태. 쓰러진 린텔, 전복된 사르센석. 건축물의 60%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음향 최적점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컴퓨터 모델링 결과 원래의 완전한 스토헨지는 소리를 12dB이나 증폭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청취자에게 완벽하게 전달됩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돌을 이용해 거대한 증폭기를 설계한 것입니다. 파괴된 후에도 그 기능은 여전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소리가 멀리 퍼지는 환경에서 왜 굳이 소리를 위해 건축물을 지었을까요?
현대의 실험은 더욱 복잡한 비밀을 드러냅니다. 스토엔지 내부에서 다양한 주파수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100에서 300Hz 사이의 사람 목소리는 증폭되는 반면 더 높은 주파수는 흩어져 사라집니다. 80Hz 미만의 낮은 주파수는 공명 효과를 일으켜 땅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높이와 간격으로 돌을 배치해야만 발생합니다. 고고 음향학 전문가 폴 드베르는 다른 스톤 서클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에이브버리, 브로드거의 반지, 캐슬 릭. 고대 건축가들은 음파의 전파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선사시대의 콘서트홀을 건설하여 인간의 목소리에 최적화된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톤헤지는 단순한 콘서트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숨겨진 목적이 있었을까요? 고대인들은 왜 소리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수수께끼. 공식적인 조사에서조차 외면당한 지하 공간의 존재. 2008년 지표2가 레이더 스캔은 기념물의 동쪽 4분면 아래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빈 공간을 감지했습니다. 크기는 대략 4m 곱하기 6m, 깊이는 지표면 아래 약 2m. 그러나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이 데이터를 단순한 지질학적 이상현상으로 분류하고 추가 스캔을 제안했습니다. 진실은 묻히는 것일까요? 2011년 버밍엄 대학교에서 실시한 독립적인 연구는 이 빈 공간의 존재를 재확인했습니다. 열 화상 이미지는 이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온도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하 공간들은 스톤헨지의 주축과 정확히 일치하며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3km 떨어진 우드엔지에서도 유사한 빈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전역의 스톤 서클들이 인공적인 공동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고학자 마이크 파커 피어스는 2015년에 발굴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지하 공간들은 봉인된 채로 남아있으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돌 아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당국은 왜 그토록 이 장소에 손대기를 꺼리는 것일까요? 루드비히 볼츠만 연구소의 추가 레이더 조사 결과 2014년에는 스톤서클 반경 500m 이내에서 더 많은 지하 이상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17개의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났는데 선형 도랑과 유사한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고대 건축물의 기초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지하의 풍경은 눈에 보이는 기념물을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특징은 스토헨지보다 오래되었고 다른 특징들은 건설 단계와 동시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숨겨진 고고학적 증거는 복잡하고 신성한 장소가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땅에 묻혀 잊혀졌음을 암시합니다. 발굴 작업은 몇 달 안에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굴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어떤 과학적 설명보다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돌, 숨겨진 공간, 고대의 수학.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진실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스토헨지의 네 번째 수수께끼. 푸른 돌과 프레셀리 언덕의 지질학 사이에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빠져 있습니다. 1923년 지질학자 허버트 토마스는 푸른 돌의 기원을 밝혀냈습니다. 웨일스 펜브룩셔의 프레셀리 언덕 240km 거리. 옮겨진 돌 하나의 무게는 약 4톤. 문제는 해결됐고 사건은 종결된 걸까요? 최근의 분석 결과는 이 통념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2018년 암석학자 리처드 베빈스는 프레셀리 채석장의 돌과 푸른 돌 표본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화학적 지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광물 구성이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일부 푸른 돌에는 프레셀리 매장지에는 없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웨일스 표본에서 흔히 발견되는 광물이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돌은 웨일스에서 왔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채석장, 여러 계곡, 운송 경로, 이 모든 것이 지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단일 채석장에 풍부한 재료가 있는데 흩어진 장소에서 돌을 모았을까요? 이 노력은 단순한 접근성을 넘어선 선택 기준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지구화학자 롭 엑서는 스토헨지지 푸른 돌의 기원을 최소 6군데로 특정했습니다. 폰트 세존 노두, 체릭 마르크호 기온 능선, 칼은 고해독 채석장, 칼은 메닌 봉우리, 르지펠링 경사면, 칼은 브레세피탈. 각 위치는 기념물의 특정 부분에 사용돼 특정한 종류의 돌을 제공했습니다. 반점 덜러라이트, 유무남, 화산재, 사암. 건축가들은 웨일스 산맥의 50제곱킬로미터를 가로지르며 특정한 암석을 골랐습니다.
그들은 여러 장소에서 소량만 채굴했습니다. 단일 공급원을 고갈시키는 대신 운송 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킴들은 돌을 분리된 계곡에서 중앙 직결지로 옮긴 다음 솔즈베리 평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채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질학적 큐레이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특정한 돌을 원했을까요? 그리고 그 돌들은 스토헨지에 어떤 숨겨진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고고학적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추고 싶은 진실을 교묘하게 가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5가지 수수께끼를 파헤쳐보겠습니다. 5번째 수수께끼. 그것은 신석기 시대의 장례 풍습을 완전히 파괴하는 화장된 유골입니다. 1919년부터 1926년까지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고고학자들은 기념물 전체에서 화장된 뼈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2013년에 이루어진 동위원소 분석은 그 뼈들이 외부에서 왔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뼈 샘플의 스트론튬 흔적은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유럽 대륙의 지질학적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사망자들은 스토헨지에서 화장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화장은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2200년까지 무려 8세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문화와 건설 단계를 아우르는 일관된 의례였던 것입니다. 마이크 파커 피어슨 교수는 최소 63명의 유해를 확인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 그중 일부는 폭력적인 죽음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두개골 조각에서 발견된 배인 자국, 둔기에 의한 충격 손상. 왜 시신들은 영국 전역에서 건설 현장으로 옮겨져 화장되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장 자체가 신석기 시대의 규범을 위반합니다. 시신은 섭씨 8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일반적인 장작더미 화장은 최대 섭씨 600도에 달합니다. 더 높은 온도를 위해서는 특수한 연료와 제어된 공기 흐름이 필요합니다. 뼈 분석 결과 극심한 열에 여러 번 노출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조각은 여러 번 불에 탔습니다. 어떤 유해는 순수한 흰색재로 완전히 소각된 다음 조심스럽게 수집되어 기념물 주변에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화장은 건설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부 뼈 조각은 삼석탑을 세울 때 돌 소켓에 통합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스토헨지에 묻혔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관행은 건축공학과 결합되어 우리가 두 분야 모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스토헨지의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요? 스토헨지, 그 거대한 돌들의 침묵 뒤에 감춰진 6번째 비밀. 고고학적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도구로 만들어진 불가사의한 사르센 석재 가공술입니다. 트릴리톤, 거대한 석조 관문. 그 정밀한 연결과 매끄러운 표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직 기둥과 상인방 사이의 장부 맞춤, 수평 석재를 결합하는 혀와 홈 구조,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를 허용하는 표면 마감. 과연 누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신석기 시대 건축자들이 석재 망치와 둥근 돌을 사용하여 두드리고 갈아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실험 고고학은 그들의 가설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대의 도구 복제품을 사용한 실험조차 단 하나의 표면을 가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스토헨지의 사르센 석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망치질 횟수는 무려 4천만 번. 이는 수세대가 걸리는 작업입니다. 보그마모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사르센의 강도 앞에서 석재 망치는 속절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헨지는 모든 건축 단계에서 일관된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건축자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에는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놀라운 석재 가공 기술을 말입니다. 레이저 스캔은 더욱 놀라운 디테일을 드러냅니다. 트릴리톤의 수직 요소들은 특정한 각도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단 2.5도. 구조적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상인방 돌에는 미묘한 곡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올려다볼 때 시각적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입니다. 연결 표면에서는 금속 도구로 마감한 듯한 미세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석기가 아닌 금속 도구 말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금속 가공 기술은 청동기 시대에 등장합니다. 스토헨지가 완성된 후 수세기가 지나서입니다. 일부 연결부 모서리는 미터 단위의 표면에서 완벽하게 직선을 유지합니다. 다른 부분은 복잡한 곡률을 보여주며 이는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을 사용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에는 하중 분포, 풍력 저항, 지진 안정성을 계산하는 고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각각 50톤이 넘는 구조물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는 이후 3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공학 지식입니다. 스톤헨지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기술의 증거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톤헨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기술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들은 왜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요? 스톤헨지, 그곳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전자장비는 오작동을 일으키고 나침반은 방향을 잃습니다. 지질학적 조사를 통해 스톤헨지 전역에서 비정상적인 자기장이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대인들이 숨겨놓은 비밀일까요? 스톤헨지 중심부로 접근할수록 자기장의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제단석과 쓰러진 삼석탑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 측정됩니다. 나침반은 특정 지점에서 무려 15도까지 벗어납니다. GPS 신호는 불안정해지고 전자장비는 속수무책으로 멈춰섭니다. 내부 원형구역에서 발견되는 자기적 이상 현상은 주변 지질학적 특성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백악질 기반함에는 철 성분이 극히 미량만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기장 교란을 자연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톤헨지와 유사한 현상이 영국 전역의 다른 거성 유적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이브버리의 환상열석 롤라이트 스톤, 롱맥앤 허도터스. 신석기 시대 기념물에서 나타나는 자기장 교란 패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특이한 속성을 지닌 돌들이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자력계 조사 결과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드러냅니다. 기념물 내부에서 자기장 강도가 규칙적인 패턴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치는 돌 사이가 아닌 돌 자체의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돌 자체가 자기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집중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지구 물리학자 존 미셸은 배경 수치보다 30%나 높은 자기장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일부 돌은 양의 자기 이상을, 다른 돌은 음의 자기 이상을 나타냅니다. 이 패턴은 특정 지점에 노드와 제로존이 있는 자기장 지도를 형성합니다. 스톤헨지는 주변 지역보다 낭매에 더 자주 맞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적 특성이 대기 중에 전기를 집중시키는 것일까요? 고대 건축가들은 자기적 돌의 근원을 발견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과정을 통해 사르센을 인위적으로 자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톤헨지의 자기적 이상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연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스톤헨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기념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대 문명의 숨겨진 기술이 담긴 장소였을까요? 미스터리 넘버 8. 태양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복잡한 성계 시스템까지 뻗어나가는 천문학적 정렬. 1965년 제럴드 호킨스는 56개의 천체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의 일출, 동지의 일몰, 달의 정지점 위치. 그러나 컴퓨터 분석은 더 깊은 패턴을 드러냅니다. 스톤헨지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헬리아칼 출현을 추적합니다.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와의 정렬, 은하 중심을 향한 방향 설정. 일부 정렬은 별들의 고유 운동 때문에 특정 역사적 시기에만 작동합니다. 또 다른 정렬은 별까지의 거리와 밝기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은 수천 년에 걸친 천문 데이터를 암호화했습니다. 스톤헨지는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하늘의 역학을 계산하는 석조 컴퓨터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정교함은 신석기 시대 영국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고고 천문학자 클라이브 러글스는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추가적인 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스톤헨지는 기원전 2800년경 니겔의 최고점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베텔게우스와의 정렬은 달의 최대 정지 동안 18.6년마다 발생합니다. 카펠라와의 정렬은 농업적 계절 표식과 일치합니다. 건설자들은 여러 별의 주기를 동시에 추적했습니다. 일부 설정에는 대기 굴절에 대한 보정 계수가 필요합니다. 다른 설정은 별의 시차, 즉 지구의 공전 운동으로 인한 별의 위치의 겉보기 움직임을 고려합니다. 이 지식은 불과 15세기에 재발견되었습니다. 티코 브라헤와 요하네스 케플러의 계산을 통해서였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육안 관측으로 작업했지만 현대 측정에 필적하는 정밀도를 달성했습니다. 돌은 기억하고 별은 정렬되며 수학은 영속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톤헨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그들은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천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식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스토헨지,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지었을까? 교과서는 스토헨지의 건설이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기간이 무려 10세기에 달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연대기가 완전히 틀렸다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스토헨지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통념을 깨는 9번째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정설에 따르면 스토헨지는 3단계를 거쳐 건설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원전 3100년경 흙을 파서 도랑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원전 3000년경 목재 구조물을 세우고 푸른 돌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기원전 2500년경 거대한 사르센돌을 세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혼란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었어야 할 사슴뿔 곡괭이가 첫 번째 단계의 지층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초기의 지층에서 발견된 화장된 유골은 후기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기초 지반에서 채취한 목탄 샘플에서는 무려 8세기에 걸친 연대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대 측정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스토헨지의 건설 단계가 기존의 학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일까요? 여러 건설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스토헨지가 계획된 단계를 거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은 어떨까요? 알렉스 바이스의 베이즈 분석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모순을 해결하려 시도했지만 결과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버렸습니다. 건설 활동이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초기 단계는 기원전 3050년에서 3020년 사이, 사르센돌 구조물은 기원전 26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개별적인 연대 측정 결과는 전체 연대기 속에서 흩어져 나타나고 일부 지층에서는 여러 시대의 물질이 뒤섞여 발견됩니다. 이전의 퇴적물을 재활용하고 오래된 유물을 의도적으로 보존하려 했던 흔적일까요? 건축가들은 오래된 요소를 새로운 건설 단계에 통합하여 시간적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기존의 고고학적 해석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스토헬지지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습이 맞을까요? 10번째 수수께끼. 스토헬지에는 고도의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기하학적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91번째부터 94번째까지 번호가 매겨진 4개의 사르센 석재는 스토헬지 둘레의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은 단 2개뿐. 이 직사각형의 비율은 수많은 수학적 상수들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은 황금비에 근접하며 대각선 길이는 기념물의 지름의 루트 2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 기하학은 지평선에서 달의 최대 및 최소 위치와 일치하지만 이 심오한 수학은 고대 시대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기하 평균 계산, 삼각 함수 관계, 이 모든 것이 스토헬지에 담겨 있습니다. 스테이션 스톤은 그 기원이 기원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식을 보여줍니다. 과연 신석기 시대의 영국에 수학적 원리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수학 발전의 통념적인 시간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일까요? 기하학적 분석은 추가적인 수학적 관계를 드러냅니다. 스테이션 스톤형 직사각형의 중심은 스토헨지의 기하학적 중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대쪽 모서리에서 나온 대각선은 특정 트릴리톤 위치를 통과합니다. 중심에서 직사각형 길이로 결정되는 각도는 기념물의 주요 방위각인 51도 49분과 같습니다. 이는 1000년 후에 건설된 기자의 대피라미드 각도이기도 합니다. 스테이션 스톤은 둘레 계산의 원주율, 비례 관계의 숫자 2를 암호합니다. 그리스 고전 시대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수학 상수들입니다. 스토헨지의 건축가들은 문명이 재발견하고 체계화하는데 2000년이 더 걸린 기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일까요? 스토헨지는 단순한 고대 유적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11번째 수수께끼. 육로 운송 이론을 뒤엎는 푸른돌 운반의 증거. 빙하 지질학자 올웬 윌리엄스 토프는 수년에 걸쳐 운송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통설은 웨일스 해안을 따라 브리스톨 해협으로 다시 솔즈베리 평원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총 거리는 약 380km.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어떤 고고학적 증거도 이 여정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경로를 따라 버려진 돌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톤 무게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선사시대 항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석을 운반할 만큼 넓은 길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옮겼을지. 실험 고고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의 빙하 운송. 스토헨지 근처에 푸른 돌이 자연적으로 퇴적되었을 가능성. 반경 50km 이내의 2차적 위치에서 인간이 운송했을 가능성. 하지만 이 모든 가설은 또 다른 의문을 낳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요? 400km, 웨일스에서 솔즈베리 평원까지. 그 기나긴 여정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가득합니다. 푸른 돌, 그 불가사의한 운반 과정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빙퇴석 분석은 이 수수께끼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빙하기 동안 빙하에 의해 옮겨진 다위, 즉 에라픽은 웨일스산 푸른 돌의 변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 남부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지질학자 브라이언 존은 스토헨지 근처 자갈에서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의 흔적인 반점, 섬노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적인 운반 과정이 웨일스 암석을 기념물 부지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웨일스 공극지에서 특정한 종류의 돌만 골라 채굴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반드시 특정 암석을 식별하고 채굴하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빙하에 의해 퇴적된 물질과 웨일스에서 채굴한 암석을 결합하는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자연은 건축자재의 일부를 현지에 제공했지만 나머지는 조직적인 탐험을 통해 인간이 직접 조달해야 했습니다.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질학적 지식, 그 광대한 정보를 누가 어떻게 꿰뚫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12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스토헨지, 과연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전부일까요? 거대한 석조 기념물이 들어서기 전 그 자리에 이미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석기 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에서 나무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을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토헨제지 발굴 현장, 그곳에서는 광대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땅속 깊이 파인 구멍들, 바로 기둥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무 기둥들은 훗날 세워질 거대한 돌기둥과 정확히 같은 원형 배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나무 구조물은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사이, 즉 거대한 사르센 석재가 놓이기 무려 500년 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둥 구멍들은 미래에 세워질 삼석탑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 동일한 천문학적 방향.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정밀한 설계를 했을까요?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마스터 플랜. 그러나 당시 영국에는 이처럼 장기적인 건축 계획을 세울 만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천년에 걸친 문화적 연속성을 암시하는 설계의 일관성. 나무에서 돌로, 재료는 바뀌었지만 왜 동일한 배치를 유지했을까요? 스톤헨지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건축 자재를 넘어선 그 무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재 구조물은 고도의 정교함을 드러냅니다. 기둥 구멍에는 체움돌과 기초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상 구조물이 상당했음을 암시합니다. 직경 측정 결과 기둥의 두께가 최대 1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수 벌목과 운송이 필요한 거대한 나무줄기. 일부 기둥 구멍에서는 여러 번의 교체 흔적이 발견됩니다. 동일한 위치가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목재 요소가 사용되었습니다. 토양 분석 결과 이국적인 목재종이 드러났습니다. 북부 잉글랜드산 목재와 스코틀랜드산 소나무. 건축업자들은 목재를 사용하던 시기에 영국 전역에서 건축 자재를 수입했는데 이는 후에 웨일스에서 돌을 운반해 온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건축 자재에서 목적의 연속성이 나타납니다. 기념물의 개념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기술은 목재에서 석재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먼 곳에서 목재를 공수해 왔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념비는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만 이야기는 살아남고 진실은 땅속에서 기다린다. 2023년 지표 토가 레이더가 스톤헨지 주변 2km 반경 안에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깊은 수직갱도들의 고리를 탐지했다. 24개의 구덩이, 각각 깊이가 4m에 달한다. 배치는 기념물 자체보다 오래되었다. 건축가들은 단순히 돌로 된 원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광대한 의례적 풍경의 중심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비밀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